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상륙작전은 적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 상륙돌 격장갑차와 강습헬기, 공기부양정과 상륙함 등 다양한 상륙수단을 통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륙돌격장갑차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륙돌격장갑차는 수상속도가 시속 10km 내외로서 해안으로부터 불과 수 킬로미터 이내에서만 상륙돌격이 가능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함정들이 상륙해안에 근접해 장갑차와 상륙정 등 연근의 상륙돌격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적의 해안 방어 세력과 근접해야 하므로 소모전 형태의 작전 수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상응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작전 형태였습니다. 더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적의 레이더 탐지거리의 증대와 방어 전력 특히 정밀 유도미사일과 유도어뢰나 장거리포의 발달로 연근의 해안으로부터 상륙돌격은 적의 장거리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미 해군은 미래의 상륙전 양상을 초수평선 넘어 바다로부터의 작전적 기동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작전은 바다를 기동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상륙함들이 최대 40km 밖 초수평선에서 해안 지역으로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를 발진시키며 상륙 후에도 지속적인 기동을 통해 내륙의 최종 목표에 대한 전력적인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GDLS사는 기존 상륙 돌격 장갑차에 비해 3배의 해상 속도와 2배의 방호력,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와 동등한 30mm 등 획기적인 전투 능력을 갖춘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는 해상 속도 25노트를 달성하기 위해 고속 수상 주행 시에는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궤도를 집어넣고 동체 앞과 뒤, 그리고 바닥에서 마치 날개를 펴듯이 선체의 변형을 통해 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추진력을 최대한 증대시킨 고속성과 같이 변신합니다. 또한 고출력을 내기 위해 150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도입 가격이 높아 제너럴 다이나믹스사가 개발한 원정 전투 차량의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제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를 국내에서 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 예정이었던 해병대의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의 엔진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방위사업청은 9월 28일에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9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방 추위는 이날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과 130mm 유도 로켓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그리고 3,500톤급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후속함 건조 계획안과 화생방 정찰차 2 후속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륙돌 격장갑차 2 사업은 현재 해병대가 운용 중인 상륙돌 격장갑차의 수명주기 도래 및 입체고속 상륙작전 발전 추세를 고려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차기 상륙돌 격장갑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추위는 이날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36년까지 총 사업비 약 2조 1,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이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과 국내 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륙돌 격장갑차는 상륙함정으로부터 내륙의 목표 지역으로 신속히 상륙군을 이동시키는 장갑차로 육군의 장갑차와는 달리 고속으로 해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는 동시에 육상 작전 시의 기동력과 화력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는 1998년부터 전력화돼서 30년이 지난 2028년에는 수명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해병대는 이 상륙 돌격 장갑차를 대체할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장기 소요가 제기된 이후 2015년에 선행 연구를 거쳐 2016년에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사업을 진행하던 방위사업청은 사업분과 위원회를 열어 현실적으로 국내 개발이 힘들 수 있다며 해외 도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탐색 개발에 860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에 1,600억 원, 그리고 2029년부터 2036년까지 1조 8,600억 원을 투입해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규모만 2조 1,000억 원 수준으로 해병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내 개발에서 해외 도입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해상에서도 고속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상륙 돌격 장갑차의 특징 때문입니다. 적의 해안포 사정권 밖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는 병력을 싣고 함정을 이탈한 뒤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안에 도착해 해안포 진지 등을 제압해야 합니다. 파도를 가르고 전진하려면 2,000마력 이상의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데
국내 기술로는 제작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해병대가 요구한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려면 이 정도의 힘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의 힘을 조절해 전달해주는 변속기도 엔진이 강해진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 동력 분배 장치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재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엔진은 K2 전차에 쓰는 1500마력이 최고이고 변속기는 아직 이 엔진에 맞는 내구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독일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작년에 국방과 학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거쳐 방사청이 2017년 7월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상륙돌 격장갑차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동력 분배 장치를 국내 개발해서 해외 도입으로 바꾼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방사청 사업분과위에서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방과 학연구소가 엔진을 2000마력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내 엔진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이런 선택은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사청은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엔진을 담당한 STX 엔진과 변속기와 동력 배분 장치를 맡은 S&T 중공업, 그리고 체계 결합 업체인 한화 디펜스의 개발 중지를 지시하고 국내 개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을 믿고 해외 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했던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탐색 개발이 많이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계약 파기 시에 해외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개발로 전환되면 그동안 투입됐던 비용은 일부 매몰돼야 하고 신규 개발 비용도 따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외 업체에 개발을 의뢰한 업체들은 소송도 불가피하며 해병대 입장에서는 제때 상륙돌 격장갑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군이 미국 무기들을 참고하다 보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은 작전 요구 성능을 설정한다고도 합니다. K2 전차의 변속기도 그런 논리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고 해병대 상륙돌 격장갑차 2도 1500마력이면 충분하다는 반론입니다. 미국의 상륙돌 격장갑차에도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한국의 차기 상륙 돌격장갑차에는 20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ROC는 소요권이 제시하면 합동참모본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ROC 문제를 해결하려면 ROC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 회의에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ROC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국내 언론에서는 차기 상륙 돌격장갑차에 탑재될 엔진의 크기는 보도되지 않아 1500마력으로 할지 아니면 2000마력으로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차기 상륙 돌격장갑차에는 1500마력의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K2 전차용으로 개발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차기 상륙 돌격장갑차에 탑재되는 엔진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무장으로는 40mm 기관포가 장착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방호력도 2배 이상 강화될 예정이며 수상에서의 최대 속도는 시속 20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기 상륙 돌격장갑차의 외형은 미 해병대가 도입하려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포기한 원정 전투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2 전차의 파워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이번 차기 상륙 돌격장갑차 사업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ROC를 설정하여 우리 군에 제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장갑차2 사업의 개발과 동시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엔진 사업도 잘 진행되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명품 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